11시 주식 퀴즈 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퀴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또 썼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는 좀 도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좀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마감 때까지는 그 힘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오늘도 약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21% 하락으로 3,084포인트 선에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3% 약세로 957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자, 양시장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과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쉽게도 미 증시도 강하고 아시아 증시도 모두 강한데 우리 시장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좀 지수의 흐름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옥과 석을 가리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퀴즈왕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업종, 종목 그리고 내일장 수익 공략주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저희 주식 퀴즈왕 더 가까이서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저희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두 분의 전문가 이름만 남겨주시면 노란톡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걸려있죠?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 좀 번거롭다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찰칵 찍으시면 바로 링크 전송되니까요. 이 방법으로 들어오시고요. 역시나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더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퀴즈왕의 또 후보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도전장을 내미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밤 10시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원 전문가, 김재경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부지런히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정리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분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승자는 단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퀴즈왕이 누가 되실지 또 어떤 분이 무료 방송을 진행하게 되실지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오늘 업종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현대바이오랜드 이슈가 좀 있었네요. 이 치과용 콜라겐 멤브레인이 FDA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화장품, 미용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단연 비트코인 관련주가 눈에 띄었죠. 테슬라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밝히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위지트라든지 우리기술 투자 등이 오르는 모습, 또 창투사 관련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좀 움직인 가운데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업종을 꼽아와 주셨을지가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종 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나인원 전문가님은요,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와주셨고요. 김재경 전문가님은 역시나 암호화폐로 꼽아와준 모습입니다. 좀 자세히 이슈를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좀 관련해서 자세히 이슈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주까지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 가지 여러분께서 좀 유념하고 좀 보셔야 될 게
설 연휴 이후에 시장에서 주요 어떤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주요 어떤 섹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일단 반도체, 파운드리 쪽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분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게 AMD와의 어떤 협력 또는 어떤 파운드리 어떤 반도체 또는 어떤 CPU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발생한 상황들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도 인텔과의 어떤 연결 관계에 있어서 메인보드 칩셋이죠, 사우스 브릿지를 실질적으로 수주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급량이 매우 딸리다 보니까 엄청난 수요량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MD CPU는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공급량이 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 삼성전자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가능성이 시장에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좀 신경 쓰시고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AMD 수주가 실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실제 모바일에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CPU죠. 말 그대로 이제 엑시노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ARM이라는 어떤 아키텍처 라이센싱을 가지고 와서 개발하고 출시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이제 맥북 M1 칩셋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ARM 칩셋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ARM 칩셋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것이 실제 양산이 전 세계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업계에서의 어떤 격차가 점차 TSMC와 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사실 TSMC와 삼성전자가 초격차가 TSMC가 앞서고 삼성전자가 그 후순위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초격차라는 키워드 자체가 삼성전자에게만 어울리는 정말 전 세계 독보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업계의 평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간격을 좁힐 수 있고, 향후의 수년 내에는 지금까지 이뤄져 왔던, 지금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게 납기엘과 그리고 해당 어떤 CPU라든지 반도체에 있어서 어떤 수율도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도를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것이 해외 벤더들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함께 또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5월 달에 공매도가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 주요 타겟이 과연 어딘가인지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주요 섹터를 놓고 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 제약 쪽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이것들이 상당히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매도의 어떤 대량 물량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섹터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어떤 공매도 또는 어떤 그런 타겟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해당 공매도 물량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업종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 시점에서의 주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삼성전자를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지난 시간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어서 정말 신고가 대행진을 보여주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나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수에 영향을 미쳤고, 또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고민하시고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새롭게 주식 시장에 유입되신 분들, 새롭게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자연스럽게 매수하시고, 또 그 매수 평단가가 상당히 9만 원대 후반, 9만 5천 원 전후 가격대의 어떤 평단가를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저는 그분들께 이 종목을 꼭 보유해야 된다 또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업종의 흐름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또는 메모리, 이 모든 것들이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데스크탑, PC의 메인보드 자체도 실제 대만에서 대량 생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국내에 수입해온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라든지 여타 섹터 또는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장비가 없습니다. 왜? 반도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해당 모든 반도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섹터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면 호재가 만발하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해당 섹터의 파이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어떤 섹터 움직임 주가와 연관짓지 마시고 일단 섹터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각 종목 섹터별 대장군을 보셔야 되겠는데 삼성전자의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시장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좀 잡히는 시점, 즉 종합주가지수 기준 놓고 본다라면은 3,17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때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SFA 반도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는 앞서 삼성전자와 테슬라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 또는 그에 따른 어떤 공급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줘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7,000원대 전후 가격으로 조정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줘 왔는데 이번엔 정말 호재에 의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파운드리 쪽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C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 사업 부분들이 있어 국내 유일의 수혜주다 또는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거금 100% 종목이고 시가총액 규모도 상당히 적으며 현재 주가도 매우 낮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패키징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 파운드리 섹터의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에 따른 어떤 주가의 등락 움직임 변동성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추이를 관찰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시장에 뛰어드시면서 개인 투자자의 삼성전자의 비율이 메이저 수급을 뛰어넘었다라는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이들 궁금하셨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또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재현 전문가의 암호화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정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테슬라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자세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많이 없었고 신규 상장주 정도의 섹터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섹터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정말로 진짜 투자라는 거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뭐 2,500만 원까지 갔었는데 저도 이게 참 역사적 고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추락을 해서 저점이 또 400만 원까지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 하는 분들이 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하더니 벌써 이제 버티면 좀 성공한다 또 이런 느낌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진짜 주식 투자와 함께 지금 굉장히 열풍이거든요. 그 또 이면에는 현재 상승 이후에는 현재 너무나 시장이 지금 저금리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높아지면서 주식과 그런 투자 상품이 또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드디어 5천만 원을 또 넘어섰습니다. 2021년 들어서 50% 이상 또 상승을 한 건데요. 오늘 이제 그 이유는 테슬라 전기차 회사가 비트코인을 1조 7천억을 또 매수를 함과 동시에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 허용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20%더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또 수급이 또 영향을 받아서 오늘 그러면 관련주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역시나 섹터에서는 대장주들로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의미로 이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위지트입니다. 자, 위지트는 자회사 옴니텔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 오늘 굉장히 셌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가상화폐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 전고점을 분명히 돌파할 것 같아요, 내일.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이등주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적어놓으시면 되는데 3등주까지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좀 나왔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2등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좀 덜 받쳐준다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덴트인데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지주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는데 역시나 이번에 또 세 번째 또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물린 자리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1, 2, 3등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또 있으면 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SBI 인베스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수익률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이제 4등주부터는 조금씩 더 추세가 조금씩 더 내려갈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빛소프트 네 오늘도 마이너스까지 갔죠. 역시나 1, 2, 3등주가 아닌 종목들은 또 수급이 또 많이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M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수급이 많이 빠진 자리로 지금 추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 2, 3등주를 빼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에 수급이 몰려도 현재 오늘 같은 흐름을 또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굉장히 또 약한 또 수급이 또 보였고 흐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빗썸코리아에 투자해서 지분이 8%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지막 종목들 위주는 또 수급이 많이 빠져가지고 받쳐주지 못하고 시세가 좀 많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일단 아까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꼭 나중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 종목들 지금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SBI 인베스트 그리고 한빛소프트 그다음에 에이티엄 인베스트 이 지금 말했던 이 종목들이 분명히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 더 상승을 하거나 역사적인 고점을 내거나 하면 이 종목들이 분명히 또 관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아까 말했던 1, 2, 3등주 꼭 담아두시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또 역사적인 고점이 또 넘어간다 하면은 이 종목을 미리 또 선침해 놓으시면 분명히 수익이 오늘처럼 크게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신 대로 비트코인이 어느새 5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기대하면서 또 업종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종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퀴즈왕답게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라운드는요, 또 새로운 퀴즈가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룹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룹주가 또 등장을 할 거고,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해당하는지 전문가님께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문가님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서도 또 대표로 땡땡이 들어가는 종목들 토로로록 생각해보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도 제가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앞에 부저 눌러주시는 분께 정답의 기회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바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 함께 보시죠. 자, 그룹주 퀴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두산그룹주가 등장을 했네요. 두산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죠.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기억이 지금 날랑말랑하는데 네. 일단은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두산중공업, 네. 두산바켓, 두산인플라코어, 그다음에 두산퓨어셀, 그다음 두산우. 두산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전부 다 정답이 많네요. 전문가님, 정답입니다. 굉장히 잘 맞춰주셨는데요. 아직 두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인원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좀 어려우신 듯. 바로 문제 바뀌면 누르겠습니다. 고개를 알쏭달쏭하고 답을 저도 눌러보겠습니다.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갈까요? 가겠습니다. 주시죠. 자, 효성그룹주가 나왔고요. 자, 전문가님께서 어느 정도 좀 방법을 습득을 좀 네.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누르고 보자. 일단은 예. 자, 효성, 음.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예. 효성 TNC, 오. 자, 효성,
첨단 소재. 눈동자가 네. 좀 막 이렇게 흔들리셨는데요. 좀 자신 없는 듯 맞아요? 하시면서 그래도 정답입니다. 그래도 네.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효성그룹주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긴장했어요. 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맞히시는 분께서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자,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문제 주세요. 하나그룹주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맞춰주실까요? 하나. 하나우, 하나솔루션, 하나투자증권, 하나생명. 와,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호로록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맞죠? 정답입니다. 와,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룹주가 그렇게 쉽지는 또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 맞춰주신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자, 1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대요. 어떤 분이 승리를 가져가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1라운드는 이렇게 김재경 전문가가 1점을 가져가십니다. 하지만 아직 2개의 라운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요. 승자는 확인할 수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또 종목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늘의 종목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김재경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위지트가 정말 단연 1등이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던 부분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장 초반부터 바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서 시장의 관심을 모아갔죠. 위지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커머스 기업인 옴니텔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는 동양헬스텍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정을 배제하는 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발표와 함께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은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이슈 있는 개별 종목들, 또 특징주들 하나하나씩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눈에는 또 어떤 종목이 보였을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좀 낯익은 종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인원 전문가님은 PB파마를 꼽아와 주셨고, 김재경 전문가는 비덴트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PB파마 참 시장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신규 상장을 한 뒤로 쭉쭉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어떤 이슈를 좀 꼽아주실까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제약이죠. 네. 일단 앞서 상장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까 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과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PB파마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기존의 어떤 상장 예정일을 좀 보고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데 해당 일에 종목을 못 찾겠는 겁니다.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PB파마로 급작스럽게 사명을 변경했다고 이제 종목 코드 자체를 변경해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상당히 지금 현재 신약이라든지 어떤 임상 실험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치료제까지 현재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 치료제까지 임상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모든 신규 주식은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신규 상장 당시에 주가가 하방으로 꺾이게 된다면 연이어서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목은 아무래도 바이오제약이기도 하고 어떤 신약 또는 어떤 바이오시밀러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시장에 어떤 작용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소위 말하는 기관과 또는 그 어떤 특정 집단의 대기 매도 물량, 대량의 대기 매도 물량을 상당히 좀 받아내면서 그 모든 소위 말하는 이제 악성 매물이 될 수도 있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좀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든 뭐 스윙을 하시든 소위 말하는 이제 상한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이 집중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돈이 집중되는 종목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돈이 집중된과 동시에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몇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지금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아마 상당히 큰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짧은 거래라도 상당히 좀 거래에 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휴를 앞둔 내일 마지막 날 아무래도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일장에 반드시 거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인식하시고 연휴 이후에 신규주들 최근에 많이 상장했습니다. 그것들이 동반 상승세를 테마로 묶여가지고 신규주 테마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또는 그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슈팅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는 주요 지표로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는 계셨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좀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단 내일 바로 봐라라는 게 아니고 연휴 이후에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라고 또 언급을 해 주셨다라고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재경 전문가의 종목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비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비트코인의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정말 주식시장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종목까지 비덴트로 또 꼽아와 주셨어요. 사실 비덴트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기 위해 갖고 온 게 아니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 나왔다면은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트코인으로 밀렸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비트코인 이슈가 아니라면은 또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또 보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HD 방송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 및 제조와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기업이 대주주가 또 이제 19%고 영업이익이 또 19년부터 적자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빗썸의 또 지주사 빗썸 홀딩스 지분의 34% 최대 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또 이슈와 이유로만 좀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 부분에 물리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건 뭐냐면은 자 이제 1월 10일 날 이제 또 상승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부 블록체인 지원 사업 지난해보다 55% 늘어나 531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블록체인 사업으로 이 종목은 한 번 더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이제 좀 있으면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포인트 중요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때마다 이 종목이 한 번 더 수급을 받고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하단 구간에 이제 그 박스권이 7,000원 구간이 하단 구간이거든요. 7,000원 구간에서부터 지금 계속 박스권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뭐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로 수급이 붙었다면은 이번에는 블록체인 또 이런 이슈로 분명히 또 갈 수 있고 앞으로의 그런 자리나 그런 이슈로 한 번씩 튈 거니까요. 너무 오늘 고점에 물르신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보시다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한 번씩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저점 구간 7,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 7,000원 후반 구간이죠. 8,000원 좀 안 돼서 그 구간에서 막 이탈하면은 던지시면 되지만 그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가져가시면서 블록체인 이슈 때마다 이 종목을 담아가신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나 친절한 김재경 전문가이십니다. 혹시나 오늘 좀 물려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종목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게 있죠.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라운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가 나올지 또 어떤 분이 승리를 가져갈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라운드 2 시작합니다. 1라운드는 김재경 전문가가 지금 1점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나인원 전문가께서 잘 따라와 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는요. 비우놀이 종목 찾기라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랜 시청자분들은 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해봤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관련주들이 쭉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가 좀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전문가님들 이해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비우놀이 종목 찾기입니다. 게임주가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되네요. 데브 시스터즈, 액션 스퀘어. 오, 제가 문제를 다 보기도 전에 지금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김정현 전문가님. 4번 아난트입니다.
오, 4번 아난티는 게임주가 아닌가요? 전 대북 테마주예요. 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작년에 확실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아난티 정답입니다. 자, 자축의 박수까지 남겨주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우주항공 관련주가 아닌 것은입니다. 오, 나인원 네. 전문가님 지금 제가 아직 1번을 읽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바로 읽었습니다. 이거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신도리코입니다. 신도리코, 네. 신도리코는 어떤 종목일까요?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릴 적 문방구에서 50원 내고 예. 복사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사무기기 네. 이쪽으로 일단 상장된 주식인데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군들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리코를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유추를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정답입니다. 자, 과연 마지막 문제는 어떤 전문가님이 맞춰가실지, 나윤원 전문가님이 1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아니면 김재경 전문가님이 승리를 가져가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광고주가 등장했습니다. 오리콤, G2R, 와이즈버즈 쭈루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윤원 전문가님이 좀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사마네트웍스죠. 사마네트웍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광고주가 아닌가요? 일단 최근 원래 저 회사 같은 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사실 최근까지 드라마 제작을 이렇다 할 건 없습니다. 과거 인기 작품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또 정치 테마주로 좀 묶인 측면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현재는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야,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마네트웍스 정답입니다. 자,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순간 좀 헷갈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들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맞히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자, 2라운드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라운드 2 역시 우리 전문가님들은 강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잘 맞춰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도 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바로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수익 공략주들 구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지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유성기업을 또 구해주셨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4%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가 3,720원까지 도달했고요. 목표가 4,000원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볼까요? 이게 또 이제 애플카 덕분에 또 이제 올라갔다가 그 얘기가 또 이제 또 들어가면서 네. 갑자기 급락을 맞았는데 사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형이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와의 또 이제 화합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꼭 그 얘기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 주가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목표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분명히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 목표가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슈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믿고 한번 잘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좀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김재경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바로 김재경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참여번호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QR코드 찰칵 찍으시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잘 활용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나인원 전문가의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이슈로 꼽아주셨어요. 기아차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10%가량의 최고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12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아무래도 기아차는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또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놀라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아무래도 이제 블룸버그 바를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좀 외신들도 상당히 의견이 좀 교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CNBC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금 현재 부품 관련 회사들도 접촉한 상황이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사실상 계약이 철회되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반영이 되었고 국내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사실상 어제 지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사실상의 급락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의 어떤 해명, 그에 따른 어떤 공시가 또 바로 나왔습니다. 좀 아쉽게도 그 해당 언론사와 현대차가, 즉 해당 언론사의 대주주가 현대차라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컬한 어떤 상황으로서 많은 분들도 음모론적인 부분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좀 아쉽지만 그와 함께 또 어제 저녁부터는 또 한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전기차,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생산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성 기사와 많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애플이라는 어떤 기업이 행해왔던 스탠스를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실제 좀 아쉬울 수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정말 어메이징 또는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쓰면서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는 외부의 비밀을 정말 철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적인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실제 어떤 시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스파이샷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상당히 비밀 유지가 강구하는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기아차 또 인베스터 데이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목표 매출액이라든지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조금 무리수인 듯 싶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카 이슈로 단기적인 어떤 오버슈팅의 어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줘 왔으나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측면적으로 본다라면 동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개별주라든지 세력주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성장세가 어떤 방면에 있어서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해당 종목의 어떤 본질 가치를 따진다 이런다기보다는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향후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매출의 어떤 성장 또 영업이익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지속적인 흐름 관찰하셔도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아차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12만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원 전문가님과 이럴 때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시고 싶고 또 직접 질문도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988번이고요. 나인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나인원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QR코드 찰칵 찍어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장 수익 공략주를 얼른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이제 얼른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찾아주실 겁니다. 내일장 수익 공략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나인원 전문가님과 먼저 돌아올게요. 자, 우리 주식 퀴즈 왕의 인기 전문가님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공략주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그 와중에 정말 눈이 빛이 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고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드 인지도와 그리고 해당 회사가 LG전자가 현재 지금 출시하고 있는 백색 가전제품 자체가 상당히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판매량도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삼성전자와 계속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잠재력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해외에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조차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LG전자를 좀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주가가 정말 적정한 가치에 수렴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가 향후에 성장성을 보고 지금 현재 본질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성장세를 보고 점차 커지고 있는 파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파이는 다른 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LG전자가 취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상 모터, 파워트레인, 또 더 나아가서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LG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계열사 각각의 계열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거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 주요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향후 성장세는 사실 지금 현재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LG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성장할지 목표치는 설정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수요가 얼마만큼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기차는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차량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하시던 모든 어떤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들을 차량 내에서 보다 다양한 어떤 환경을 구축으로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프로토콜 통신 사항의 어떤 각각의 차량마다 어떤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그에 따른 운행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쉽게 발생했던 어떤 차량 사고, 이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최근에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 갱신 이후 다소 좀 아쉽지만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세까지 보여줄 정도로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놓여 있긴 합니다. 동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대량으로 좀 유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수급이 지나치게 쏠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종목은 앞서 앵커님께서 뭐 내일 공략주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설 이후까지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좀 해왔고, 동 종목은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를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손절선 15만 원까지의 어떤 평단 조절, 비중 조절을 통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21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 그럼 손절가는 정확히 얼마로 보면 될까요? 1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손절가는 15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조금씩 물량 모아가시면 되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김재경 전문가입니다. 자, 김재경 전문가와 함께 또 공략주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 주실까요? 저번 종목이 좀 수익이 저조해가지고 오늘 좀 이를 갈고 왔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추세를 또 탈 수 있는 이런 종목 갖고 왔는데, 오늘 추천은 여러분들 메탈라이프입니다. 메탈라이프 종목인데, 일단은 첫 번째 이 종목은 솔직히 좀 저평가 구간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라인 아니고 PBR이 좀 4.6이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품절주의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물량이 좀 적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만 수급이 붙으면 또 굉장히 또 크게 또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율이 58%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7이고 유보율이 1,470이나 되는 좀 재무가 괜찮은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이 하는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는 일은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를 또 이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적층 세라믹 제조 기술을 이제 국산화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현재 한국에서 좀 우위를 또 점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업체가 지금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적층 세라믹 시장이 약 4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으로는 광트렌 C5용 패키지, 그리고 방산용 및 의료용 레이저 모듈 패키지, 그리고 수소차 전기 파워 모듈용 히트 싱크를 또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친환경 또 요즘 신생 에너지 또 이런 또 관련주로 또 관심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차트 보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원래 예전에 가격이
고점이 33,8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35,000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새로운 가격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제가 매매를 좀 잘하는 전문가인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매매를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들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3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은 사실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 방향을 잡게 되면은 그 추세대로 가려고 하는 또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자리 굉장히 우상향 방향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추세대라면은 정고점인 48,000원도 훨씬 넘어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올해 또 실적이 또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고 지금 이제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하방으로는 손절가 3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위로는 43,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43,000원. 이 가격은 지금 현재도 예전에 38,800원 고점을 넘은 가격이지만 지금 2월 1일 48,000원 이 가격을 돌파를 한다면은 43,000원 구간을 새로운 매물대가 없는 새로운 가격을 돌파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가격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메탈라이프가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전고점도 충분히 뚫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여러분 무방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라운드 3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대망의 라운드 3입니다. 지금 두 분의 전문가가 하나씩 라운드를 승리를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는 주식 퀴즈왕의 꽃이죠. 바로 빙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빙고판이 공개될 거고요. 5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에 3종목을 먼저 맞추시는 전문가께서 이번 라운드 승리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들 눈으로는 빠르게 찾으셔야 되고요. 손으로는 빠르게 부저를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 빙고판 열어볼게요. 아,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글이 오목조목 들어가 있는 가운데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김재경 전문가께서 눌러주셨네요. 저기 중간에 그 가로에 네. 가로로 네. 지어 소프트 보이네요. 지어 소프트. 지어 소프트가 네네. 어디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줄에 지어 소프트. 네, 맞습니다. 아, 저도 네. 찾았어요. 자, 지어 소프트 여기 있습니다. 지어 소프트고요. 자, 가로로 들어가 있는 종목을 찾아주셨습니다. 나인원 전문가님 찾으셨나요? 위에 첫 번째 줄에 참 좋은 여행. 네. 제일 첫 번째 줄에 가로로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참 좋은 여행 제일 첫 줄에 있었습니다. 자, 세 종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김재경 전문가님. 바로 저 세 번째 세로 참 엔지니어링 있네요. 참 엔지니어링.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네요. 참 엔지니어링도 정답입니다. 나인원 자, 바로 전문가님. 있습니다. 아래서 네 번째 펄 아래서 어비스. 네 번째 펄 어비스 왼쪽. 어디 있을까요? 저도 네네. 찾았습니다. 펄 어비스 여기 있었고요. 자, 또 종목들 찾아주시기 야, 바라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나인원 전문가님. 저 대각선으로 스에서요. 스. 패, 포. 이게 맞아요? 스페코도 종목명이니까요. 스페코 맞을까요? 정답이네요. 그럼 대각선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모두 등장한 상황입니다. 와, 두 분이 굉장히 빠르게 맞춰주셨기 때문에요. 이번 라운드 승자를 제가 아직 구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승리를 가져가실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대단합니다. 이로써 마지막 라운드를 마치시면서 나인원 전문가께서 오늘의 승자가 되셨습니다. 퀴즈왕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또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연휴 이후에 이제 반도체 파운더리 이러한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앞서도 제가 여러 채널 통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선 테마도 있고요. 정말 소위 이제 시작하는 섹터가 다방면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돈을 많이 버셔야지 내년이 편하실 것이고요. 올해 결과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꼭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다양한 의견 교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잠시 뒤 밤 12시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라인원 전문가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밤 12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